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무엇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의 한 발언 때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는 레스터시티에서 제임스 매디슨을 영입한 것에 대해 손흥민의 이탈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풋볼런던에 의하면 토트넘의 이번 여름 목표가 새로운 골키퍼, 2명의 중앙 수비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와 젊은 윙어를 영입하는 동시에 현재 선수단의 깊이가 부족한 분야에서 유혹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카리오가 골키퍼 자리를 채웠고 제임스 매디슨이 레스터에서 4천만 파운드에 이적한 것이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 박스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팀 내 다른 수비수들을 옮길 수 있다면 한 명이 아닌 2명의 새로운 센터백을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비를 개선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바이어 레버쿠젠의 탑소바와 볼프스부르크의 판대 벤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포스테코글루의 시스템 과축구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엇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의 한 발언 때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는 레스터시티에서 제임스 매디슨을 영입한 것에 대해 손흥민의 이탈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공격진은 월드클래스 선수들로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다. 그러나 아직 미래가 불명확하다. 안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슨이 공격형 미드필더뿐 아니라 공격수 역할도 수행해야 할 수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많은 현지 축구 팬들이 해리케인처럼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닌 섀도우 스트라이커나 전진형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디슨이 손흥민의 대체 영입일 수 있다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1일까지 여름 이적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적이 임박했다가도 하이제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최종 사인 전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이적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인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특히 순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욱 주전급 선수의 이적과 보수적인 이적이 일어나지만 여름 이적 시장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과 해리케인의 찐팬으로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열성팬으로 유명한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톰 홀랜드가 손흥민과 팀 동료 해리케인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홀랜드는 영국 인터넷 미디어 매체인 유니레드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하면서 케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레알 마드리드로 가라고 말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 그는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묻자 바로 손흥민이라고 대답한 뒤 손흥민도 케인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로 가야 한다. 둘이 같이 가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해달라. 제발!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톰 홀랜드는 손흥민 찐팬으로 유명한데요. 근본 없는 닥트넘에 있을 시 우승 트로피를 못 들어 올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선수를 위해 토트넘을 떠나라고 한 발언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서는 손흥민은 2025년 계약기간 만료로 올해 여름이 이적하기에 가장 적기인 상황이다. 훌륭한 사업 수완을 가진 레비 회장이 그를 올 여름에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려 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았을 경우 이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1년 남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FA로 풀려 주급도 훨씬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는 구단 입장에서는 1년 뒤 FA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반드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구단 입장에서는 높은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적 적기는 2년 남았을 때인 이번 여름이 가장 이상적인 판매 시기, 이적 시기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과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사우디행 링크도 있었으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게 첫 시즌에만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적응기를 거쳤고 두 번째 시즌부터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와 함께 당당히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며 결국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최초 득점왕까지 거머쥐었고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호 골, 아시아 최초 50골 50어시스트 클럽까지 가입하였습니다. 검증된 월드클래스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은데요. 여기에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앙리가 손흥민의 전술적 가치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며 영국 현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 예상, 이적 시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앙리는 손흥민은 동료 공격수나 케인이 센터백을 아래로 끌고 나와서 공간을 창출하면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 라인 쪽으로 붙어서 수비 간격 벌려서 하프 스페이스 쪽 공간 창출시켜서 팀플레이 유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는 공격 루트 중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인 사항이다. 라인 브레이킹 능력까지 되니 패스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한 번의 득점 찬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이 양발 자유자재로 쓰니 어느 곳에서든지 슈팅을 때려 골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공간에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전술적 가치 중 하나이다. 라며 발언했습니다. 또한 제이미 캐러거도 동일하게 발언하며 공감하며 지지했습니다. 그는 나도 소니의 장점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속도와 가속도, 양발을 활용한 강하고 정교한 슈팅이라고 생각한다.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고 득점하는 라인 브레이킹에 능하고 페널티 박스 내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면 지공 상황이더라도 패스를 받고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게 이동할 줄 알며 중거리 슈팅을 양발 모두 정교하게 구사한다는 점은 감독에게 큰 전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발언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케인은 남기려고 하고 있고 메디슨과 케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탈트넘 하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 한다면 어디가 가장 안성맞춤일까요? 독일 분데스리가 때부터 잘 알고 있는 클롭의 리버풀이 전술적 색채나 활용도 등 잘 맞아 안성맞춤일까요? 맨시티에서 화려한 공격진과 호흡하며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 뉴캐슬은 어떨까요? 일단 뭐 어디든 닥트넘보단 나을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